한 산업이 불과 5년 만에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바로 한국 모텔 업계입니다. 2025년 1분기 고급 호텔의 수익이 39% 급락하는 동안 차별화에 성공한 일부 모텔은 오히려 8%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텔은 플랫폼 의존과 세대 교체의 파도에 휩쓸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텔들이 5년 안에 절반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반이 사라진다는 예측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모텔 사장들은 구세주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몇 번 터치로 모든 숙소를 비교하고 예약하는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회는 곧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텔은 자체 손님보다 앱을 통한 예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플랫폼에 내 모텔을 노출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예약이 성사되면 최대 17%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만 원짜리 방을 팔면 8,500원은 내 돈이 아닌 셈입니다. 이는 음식점 배달액보다는 낫지만 모텔에는 치명적입니다. 모텔은 하루에 팔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광고비에서 벌어집니다. 수많은 모텔들 사이에서 고객의 눈에 띄려면 상단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월 평균 광고비가 82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배달앱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비를 쏟아붓는 업주들에게 플랫폼은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안 하면 망하고 하자니 적자인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플랫폼은 손님을 데려오는 고마운 통로가 아니라 매달 막대한 돈을 상납해야만 하는 현대판 자릿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업주들이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정책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느끼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피 터지는 전쟁터에 남겨진 건 결국 영세한 모텔 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없이는 손님을 만날 수 없고 플랫폼과 함께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플랫폼의 압박과 함께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의 주력 소비층인 MZ세대에게 모텔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로 이들은 모텔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풍기는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숙소를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경험과 취향의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SNS에 올릴 만한 감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케아 가구와 디자인 조명으로 꾸며진 에어비앤비, 현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파트형 숙소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붉은 조명과 꽃무늬 벽지로 대표되는 모텔의 이미지는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치부됩니다. 특히 이들은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특유의 방향제 냄새나 소독약 냄새는 청결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텔은 대실과 숙박을 모두 운영하다 보니 보통 밤 9시나 10시가 넘어야 숙박 입실이 가능합니다. 대실이란 몇 시간 단위로 방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여행객들은 오후 3, 4시면 숙소에 들어가 쉬면서 저녁을 즐기길 원합니다. 이런 여행 패턴과 모텔의 운영 방식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슷한 가격이라면 오후부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다른 숙소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수요를 잡기 위해 숙박업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룸 3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객실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사양 PC를 들여놓은 PC방룸, 100인치 스크린을 설치한 영화관룸,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파티룸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부분의 영세한 저가 모텔들은 올라탈 자본도 기획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미 예전 스타일의 모텔을 떠났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고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이 떠나는 와중에 운영비는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업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인건비 문제가 업주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시급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까지 포함해 1인당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부르는 말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입니다. 프런트 직원, 청소 직원, 관리 인력까지 생각하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고의로 넘어져 다쳤다며 산재 처리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객실 비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 중 다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들에 시달리다 보면 업주들이 사람 없이 장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362만 개 중 폐업한 곳이 50만 개에 달합니다. 그중 연체액 평균은 640만 원, 대출 잔액은 6,243만 원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가 남겨진 채 폐업한 셈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생존 전략이 바로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요즘 호텔이나 모텔에 가보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란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기계를 말합니다. 이 기계는 예약 확인부터 신분증을 통한 성인 인증, 객실키 발급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키오스크의 화상통화 기능으로 원격지에 있는 직원이 응대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인화 투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모텔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모텔 업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모텔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서울의 모텔 사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이 줄어든 반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사업자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란 저렴한 가격에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펜션은 주로 교외에 있는 독채형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수요의 이동이 통계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처참했습니다. 여행객의 발길은 끊기고 그나마 있던 지역 주민들마저 떠나면서 많은 모텔들이 유령 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많은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의 모텔들은 기본적인 손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 모텔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모텔은 건물 가격만 180억에서 200억을 호가하지만 정작 평일 손님 한 명당 내는 돈은 5만에서 6만 원에 불과하고 모든 방을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반면 일부 지방 상권을 보면 부동산 매입 원가는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평일 손님 한 명당 내는 돈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고 높은 객실 회전율을 보이는 알짜배기 지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객실 회전율이란 하루에 몇 번이나 방이 새로운 손님으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런 곳들은 부동산 가치 또한 지난 몇 년간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턱대고 지방에 투자하면 실패하지만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 좋은 입지에 차별화된 숙박 부동산을 매입하면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극소수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지방 모텔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광지가 아닌 일반 지방 도시의 모텔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다는 예측 속에서도 살아남는 모텔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숙박업 실적을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전체 숙박업체의 방 하나당 버는 돈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지만 1에서 2성급 호텔과 모텔 같은 중저가 숙소들은 평균 객실 요금이 4% 증가하며 객실 이용률도 4% 상승해 방 하나당 버는 돈이 8% 증가하는 완전히 반대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성공하는 모텔들의 첫 번째 전략은 철저한 차별화입니다. 과거처럼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룸 3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객실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부 숙소들은 객실 타입을 극단적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PC를 들여놓은 PC방룸, 100인치 스크린을 설치한 영화관룸,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파티룸처럼 말입니다. 어떤 곳은 객실 타입이 10가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브랜딩과 무인화의 결합입니다. 브랜딩이란 특별한 이미지나 개성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각인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뜻합니다. 테마룸과 감성 숙소, 무인 체크인 시스템, 온라인 여행사 최적화 같은 요소를 갖춘 모텔들은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테마룸이란 특정한 주제나 콘셉트로 꾸민 객실을 말합니다. 무인 체크인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부가 수익 창출입니다. 최근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규제되면서 많은 업소들이 어메니티를 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메니티란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용품을 말합니다. 원가 1,000원짜리 비품을 2,000원에 팔아 100%의 순이익을 남기는 방식인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월 100만 원에 가까운 추가 매출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객실에서 사용했던 고급 가운이나 침구, 향이 좋은 어메니티 등을 고객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만드는 전략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 모텔들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낡은 모텔들에게는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개발입니다. 과거 모텔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낡은 모텔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대신 아예 허물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것을 선호합니다. 오피스텔이란 사무실과 주거 기능을 겸한 복합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심에 지은 소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숙박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부동산 개발 차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욕망과 문화를 품고 있던 공간이 이제는 그저 평당 얼마짜리 땅으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해운대 등지에서는 기존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건물 용도를 바꾸는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건물 용도를 바꿀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블루코브 같은 외국계 운용사들이 기존 오피스를 호텔로 리모델링하거나 저평가된 우량 호텔 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IC 같은 대형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도 국내 호텔 시장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어서 향후 한국 호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모텔 부동산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기회는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대형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도심 재정비 구역에서는 기존 호텔이나 숙박 건물을 매입해 공원이나 복합개발로 바꾸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어서 그냥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숙박업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에 노후 모텔과 러브 호텔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결국 위치와 콘셉트, 그리고 자본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 극단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텔 업계의 현실을 숫자로 살펴보면 절반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92만 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행히 숙박업의 폐업률은 8.9%로 전체 평균인 9.0%보다 낮았지만 음식업이 16.2%, 소매업이 15.9%의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숙박업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565만 7천 명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재료비 부담이 22%, 인건비가 21%, 임차료가 19%, 대출 상환 부담이 14% 등이 주요 경영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모텔 업계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치한 모텔 10,000개는 없어지고 컨셉트 변신한 1,000개 모텔만 대박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대 1의 극단적 선별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숙박업 전체 통계를 보면 업소 수는 5년간 연평 2.7% 증가했고 객실 매출도 연평균 23% 늘었지만 이 성장의 혜택은 특정 지역과 특정 콘셉트의 숙소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방 하나당 버는 돈이 39% 급감하고 객실 이용률도 35% 떨어지는 등 고급 호텔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중저가 모텔들은 상반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객실 이용률이란 전체 객실 중 실제 손님이 머무는 객실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런 극단적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텔들은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혁신과 차별화에 성공한 소수의 모텔뿐일 것입니다. 도시의 밤을 밝히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숙박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기도 합니다. 모텔 업계의 대변화는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소비 패턴과 세대 문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업 재편의 과정입니다. 사업 재편이란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바꾸는 과정을 뜻합니다. 5년 후 한국 모텔 업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고 세대 교체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모텔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입니다. 반면 무인화와 차별화에 성공한 소수의 모텔들은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성공하고 있는 모텔들의 방 하나당 버는 돈 증가율을 보면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과 함께 더 많은 모텔들이 사라질 것이지만 관광 특화 지역이나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의 모텔들은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압력으로 도심의 많은 모텔들이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건물로 바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들은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텔 운영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기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은 한국 모텔 업계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차별화에 성공하는 모텔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선별의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모텔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모텔들의 자리는 우리 도시에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까요? 한국 모텔 업계는 지금 거대한 선별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 의존, 세대 교체, 운영비 급증, 지방 소멸이라는 사중고 속에서 절반 이상의 모텔들이 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와 무인화에 성공한 모텔들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 재편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시장 효율성이 높아지고 혁신하는 업체들에게는 더 큰 성장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선별적 도태 현상이 다른 자영업 분야에도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편의점이 무인화로 갈아타는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모텔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또 다른 축인 편의점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의 확산,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 그리고 대형 체인의 독과점 심화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자영업이 가장 먼저 변화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진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